매일 먹던 마늘도 이렇게 먹으면 보약이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바로 우유와 올리브유 그리고 마늘밥인데요. 미처 알지 못했던 마늘의 엄청난 효능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늘이 있는 식탁은 약국보다 낫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늘은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41가지의 유명한 항암식품들 중에서도 1위로 선정될 만큼 뛰어난 장수식품으로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었는데요.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 질환과 뇌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주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마늘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온몸을 쑤시게 만드는 근육통과 신경통, 관절통까지 나아지게 만드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 데다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마늘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우리 몸에 이로운 특급 건강 레시피 3가지, 그리고 마늘과 함께 먹으면 위와 장에 통증이 생기고 특히 당뇨에 치명적인 음식과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가래 기침을 없애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꿀마늘 기억하실 텐데요. 그럼 마늘이 우유와 함께 먹으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겨울 보양식인 마늘우유 아시나요? 겨울이면 근육통이 더욱 심해지는 분들이나 평소 만성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주목해 주세요. 우유에는 티아닌 성분이 풍부해서 지긋지긋한 근육통을 없애는 효과가 뛰어난데요. 티아닌과 비타민은 흔히 에너지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1의 또 다른 이름으로 몸속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생성과 활력 증진을 도와주는 티아민이 몸속에 풍부할수록 피로 유발 물질인 젖산이 근육에 쌓이는 걸 막아 근육통과 신경통, 관절통까지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우유 속의 티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흡수되는 것보다 분해되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유를 많이 마셔도 티아민 결핍 상태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마늘을 함께 먹어주면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우유 속 티아민 성분과 만나 체내 흡수율을 최대 %까지 올려주는 알리티아민으로 재탄생되는데, 강력한 피로회복 물질인 알티티아민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줘 근육통과 신경통 증상을 싹 없애줄 뿐만 아니라 몸을 무겁게 만드는 만성 피로까지 깨끗하게 없애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로나민의 비타민제가 바로 이런 알리티아민을 이용해 만든 피로회복제입니다. 근육통과 피로회복에 좋은 알리티아민을 값비싼 영양제나 마늘주사 없이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늘 우유입니다. 생소하게 느껴지는 우유와 마늘의 조합은 사실 이탈리아에서 겨울에 꼭 챙겨 먹는 보양음료인데, 감기로 인한 각종 근육통을 비롯해 항염,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해주어 겨울철 천연 감기약으로 우리 몸을 철통 방어해줄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늘에 부족한 풍부한 칼슘과 비타민을 듬뿍 담고 있는 우유는 허리 통증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니까 마늘우유 레시피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먼저 마늘 3쪽과 우유 200ml, 약간의 꿀을 준비해주세요. 만약 위가 약한 분이라면 마늘 반쪽으로 시작하셨다가 차츰 마늘의 양을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을 슬라이스로 잘라 10분간 상온에 둡니다. 생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결합해 몸에 좋은 알리신 성분으로 바뀌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10분 후 마늘을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이때 따뜻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약불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끓인 후 갈아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취향에 따라 꿀을 한두 스푼 넣어주시면
고소하면서도 근육통을 싹 씻겨내줄 마늘 우유 완성입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두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마늘은 그 인기가 날로 갈수록 뜨거운데요. 여러분, 마늘은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냐에 따라 그 성분과 효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마늘을 다지거나 자르면 우리에게 익숙한 알싸한 맛의 알리신 성분으로 변하는데요. 요리할 때 잡내를 제거해주고 회나 고기를 먹을 때 식중독을 예방해주는 효능도 바로 알리신이 가진 항균, 항염, 항바이러스 효과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늘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늘을 구우면 매운맛이 사라지는 경험 해보셨죠? 이것은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 사라지고 아조엔이라는 새로운 성분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생마늘을 60도 이상 열을 가하면 생성되는 이 아조엔이 바로 혈관을 젊어지게 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조엔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의 흡수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혈전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치매 위험까지 뚝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이때 올리브유와 만나면 그 시너지가 배가 되어 혈관의 탄력까지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인 올리브유는 지중해식 장수식단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뇌혈관에 뛰어난 마늘과 올리브유는 마늘 올리브유 절임으로 만들어 드시면 활용도 높게 쓰일 수 있는데요. 하루 두세 쪽 꺼내놓고 드셔도 좋고 생선 굽기 전 마늘에 재운 올리브유를 미리 발라두면 생선 비린내를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여지는 동안 마늘 속 항산화 성분이 올리브유에 풍성하게 배어듭니다. 이 외에도 한 숟갈씩 떠서 드셔도 좋고 간단히 빵에 찍어 드셔도 좋은데요. 마늘의 매운맛은 사라지고 풍미는 가득 채워지니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먼저 깐 마늘 100g, 올리브유 120ml, 약간의 통후추와 물 500ml, 식초 50ml를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식초와 물을 넣고 끓인 물에 마늘을 5분간 데쳐주세요. 이렇게 마늘을 10초 넣은 물에 데치면 식감은 살리면서도 독성은 싹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삭한 식감이 좋으시다면 마늘을 덜 데쳐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너무 살짝 데치면 마늘의 매운맛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5분 후 마늘을 건져내 물기를 빼주세요. 세 번째, 열탕에 소독한 유리병에 마늘과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주시고 통후추도 조금 넣어주세요. 네 번째, 냉장고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숙성시키면 혈관을 탱탱하게 하고 젊어지게 해줄 마늘 올리브유 절임 완성입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세 번째, 마늘밥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늘을 하루 18g 정도 꾸준히 먹어도 위암은 80%, 대장암은 30%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마늘에 열을 가할 경우 주요 항암 성분이 더욱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마늘 속 S알리스테인 성분인데요. S알리스테인은 위암, 폐암, 간암 등 한국인 사망의 큰 원인이라는 발암물질을 해독해 줄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뛰어난 효능을 지니고 있어 항암식품 중 1위에 손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생마늘 100g당 S알리스테인 양은 생마늘 상태에서는 2mg, 마늘을 60분간 삶았을 때는 생마늘의 양 4배인 9mg, 고온의 압력에서 60분간 쪘을 때는 생마늘의 무려 18배인 50mg이 생성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암 예방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이 바로 고온 압력밥솥에 넣어 만드는 마늘밥인데요. 이때 마늘이 익히면 나오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7배, 플라보노이드가 16배 가까이 높아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약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은 독소라 불리는 활성산소를 싹 배출해주고 노화를 억제하면서 신체 나이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니
집에서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늘밥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쉬운데요. 밥을 하실 때 1인분 기준 마늘 2-3알을 준비해 같이 쪄주시면 끝입니다. 취향에 따라 편마늘, 통마늘, 다진 마늘 모두 가능하고 이때 현미가 있다면 꼭 함께 넣어주세요. 현미 속 티아민 성분이 마늘 속 S알리시스테인과 알리티아민 두 성분을 모두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근육통, 피로회복 효과까지 모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도 경우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마늘이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큰 수술을 앞둔 분들입니다. 와파린 계열의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큰 수술을 앞둔 분들은 반드시 주목해 주세요. 와파린 계열의 약들은 혈액 속 덩어리진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과정이 마늘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혈전을 녹이고 혈액을 묽게 하는 처방약을 드시고 계시는 상태에서 마늘까지 드시게 될 경우 혈액이 너무 과하게 묽어져서 굳지 않게 됩니다. 특히 수술할 때 혈액 응고가 지연되면 결국 과다출혈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수술 전 농축된 마늘즙이나 마늘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건 반드시 피해주세요. 마늘이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마늘이 생각보다 당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론 요리할 때 먹는 정도야 크게 상관없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반찬으로 즐겨 먹는 마늘 장아찌와 마늘절임입니다. 장아찌를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설탕이 장아찌와 절임에 들어가는데요. 건강 식재료인 마늘로 만들었으니 건강식일 거라는 인식이 있어 섭취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압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마늘이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 위가 약한 분들입니다. 알싸하게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위나 장이 약할 경우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으로 드시는 것을 피해 주시고 섭취량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스가 많이 찰 수 있어 복부팽만으로 인한 통증이나 심할 경우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마늘의 과다 섭취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이 오히려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 세 가지는 과다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수술을 앞둔 분들, 무심코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당뇨가 있는 분들, 쉽게 자극이 가서 통증이 올 수 있는 위와 장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으로는 통마늘은 자른 후 상온에 10분가량 두어 효과를 높이는 방법, 생마늘을 데칠 땐 식초를 사용하여 독성을 없애는 방법, 마늘밥 할 때는 현미와 함께 섭취해 흡수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알게 되신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보면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세 가지 음식은 근육통과 에너지 생성이 좋은 우유, 혈관을 젊어지게 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해주는 올리브유, 발암물질을 해독해주고 암 억제 효능이 뛰어난 마늘밥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요. 유익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모두 건강하세요.